첫 번째 세션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는 세 분께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외국분을 모시는 바람에 영상으로 발표를 듣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좌장은 제가 맡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일이 굉장히 바쁘신 와중에 저희 또 초청에 아주 기꺼이 응해 주셨습니다. 환경부의 임양석 사무관님을 모시고 제품 및 유통 포장 제도 현황에 대해서 듣겠습니다. 제가 잠시 양해 말씀드리면 여러분 지금 보시고 계시는 책자에 그 파란 간지가 편집의 실수로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바뀌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 사무관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임양석 사무관입니다. 저한테 발표를 좀 해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제가 아는 분야가 이제 이 분야밖에 없어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좀 미숙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포장 관련 법률 현황하고 자원재량법의 포장 제도, 그다음에 이제 관련 법령 개정 현황 뭐 이렇게 해서 좀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포장 이쪽에서 하는 게 좀 애매하구나. 잘 안 보이네요. 포장재의 정의는 이제 그 자원재량법 제2조에서 포장재란 뭐 이제 수송 보관 취급 사용 등을 위해서 제품의 가치 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이 포장에 사용된 재료나 용기를 말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은 돼 있고요. 포장 관련된 용어가 이제 몇 개가 정리되어 있는데, 요거는 제품의 포장 재질 및 포장 방법에 대한 간이 측정 방법, 여기에 첩합, 뭐 수축 포장, 도포 뭐 이런 건 어떤 것이다라는 내용은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기본적으로는 다 아실 거고요. 이 제품의 여기 제품의 포장 재질 및 포장 방법에 대한 간이 측정 방법, 요게 나오게 된 계기가 이제 자원재활용법 9조에서 포장의 과대 포장에 대해서 이제 규제하는 내용이 들어 있고요. 그 규제에 근거해 가지고 제품 포장 규칙이라는 약자로 이제 제품 포장 규칙이라는 거가 있고, 그 제품 포장 규칙에서 따라서 이제 측정 방법을 또 여기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본인들의 제품이 포장 공간이라든가 뭐 이런 걸 어떻게 측정해야 될까라고 고민이 되시면 이제 요 간이 측정 방법을 찾아보시면 거기에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도 좀 부족하시면 이제 전화를 저한테 주시는 그런 경우가 이제 있는 겁니다. 있더라고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재활용법 9조에서는 포장 폐기물 발생 억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9조 2에서는 포장재의 재질 구조 기준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제9조는 과대 포장을 규제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9조의 2는 포장 재질, 주로 포장재의 재질 쪽으로 이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대 포장은 보통 이제 그 구조에서 과대 포장을 규제하는 거는 거의 모든 제품에 대해서 규제를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구조 2에서 포장 재질에 대해서 규제하는 거는 지금 그 자원재활용법 16조의 재활용 의무 생산자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분들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는데, 이 재활용 의무 생산자분들이 뭐 이제 그 하한선이라고나 할까요? 예를 들어서 뭐 수출입액이 3억 원 이상인 분들, 뭐 그다음에 뭐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분들, 뭐 아니면 그 생산하는 톤수가 뭐 10톤 이상이라거나 뭐 이런 식의 그 규정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로 한정하기 때문에 이 규정하는 대상, 그 규제의 대상들이 좀 달라집니다. 그리고 제품 포장 규칙에서 제품 포장 규칙에서 포장이란 뭐다라고 딱 규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포장이라는 개념이 워낙에 많은 법에서 많은 개념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들이 그 환경부에서 보는 포장의 개념이라는 거는 제품을 6면을 다 싸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우, 앞뒤, 그다음에 위아래 이렇게 다 싸는 경우를 포장으로 보고, 한쪽이라도 열려 있으면 포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쇼핑백 같은 거에다가 물건을 넣었다, 뭐 그러면
그거는 포장이 아니에요. 쇼핑백은 위에가 막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포장이 안 되는 거고 그 위에까지 다 막혀 있으면 그게 포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그 대형 마트 같은 데 가면 우유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게 두 개가 묶여 있는 그런 포장들이 있는데 두 개가 묶여 있는 게 예전에는 뭐 이제 이렇게 비닐백에 들어서 이렇게 손잡이까지 있고 이렇게 들고 가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띠만 둘러져 있죠.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재포장을 금지하고 이러는 재포장 금지 규정 때문에 띠만 두르는 식으로 돼서 요거는 포장이 아니니까요. 띠만 두르면 이렇게 이제 하는 방식으로 좀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대 포장을 억제한다는 의미는 포장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줄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재포장 금지라든가 이런 식으로 포장을 규제를 하다 보면 점점 이제 포장 폐기물이 줄어드는, 그냥 포장재를 적게 쓰기 때문에 포장 폐기물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법령에서 포장이라는 거는 뭐 이제 1차 포장, 2차 포장 이렇게 개념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 이제 화학물질 화평법이라 그러나요? 거기에 관한 법하고 화장품법에서 1차 포장과 2차 포장을 규정을 하는데 요 1차 포장과 2차 포장의 차이는 뭐 그냥 한 번 포장한 거냐 두 번째 포장한 거냐 요 차이로만 규정이 됩니다. 근데 다음에 보시면 지금 요거는 이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는 이 속포장하고 겉포장으로 나눕니다. 이건 좀 포장의 개념이 1차냐 2차냐의 개념이 아니라 포장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속포장이라는 거는 소비자에게 그 제공하기 위한 그런 포장이고 겉포장이라는 거는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수송을 주목적으로. 그래서 농수산물 제가 무슨 뭐라 그랬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그 품질관리법 5조에서 이제 규정하는 거고 시행규칙 5조하고 7조에서 이제 요 내용들이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농수산물이나 임산물 같은 경우는 그 포장에 대한 표준 규격을 정하고는 있지만 이 표준 규격이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표준 규격이 아니라 산지에서 도매상까지 수송하기 위한 표준 규격입니다. 그래서 조금 개념이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다시 그 도매상에서는 다시 포장을 해서 뭐 이제 그 저기 마트라든가 이런 곳으로 납품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수산물 그 관리법에서 품질관리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 포장에 대해서도 환경부에서 관할하는 이 규제에서도 이 농산물은 빠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농산물에 대한 규제는 좀 이제 그 전체적으로 좀 안 하는 그런 분위기 뭐 이런 게 좀 있죠. 그러니까 농민들에 대한 어떤 뭐 이런 인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하여튼 이 농산물 품질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요 내용들이 수송을 위한 목적의 포장이 거의 많다는 걸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좀 말씀드린 것 중에 농산물에 대해서 규제하는 부분은 저희 환경부에서 그 과대포장으로 규제하는 부분은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 종합제품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설날이나 뭐 명절 이럴 때 선물 세트 있지 않습니까? 선물 세트로 과일을 이렇게 이제 그 과일 상자를 만들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때는 이제 그 포장 공간하고 포장 횟수를 이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포장 방법 요거는 이제 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약자로는 자원 재활용법인데 법 9조에서 규정하는 과대포장이고요. 과대포장이라는 거는 그 포장 공간 비율하고 포장 횟수를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시면 보이시지만 여기 어디 갔지? 여기 이제 포장 공간 비율을 규제를 하는 거고요. 그 뒤에는 포장 횟수를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포장 공간 비율과 포장 횟수를 규제하는 것이 이제 자원재활용법 9조에서 규정하는 거고요. 요 포장 공간 비율하고 그 횟수는 이제 요 제품들에 한해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음식료품, 화장품, 세제, 자파류 그리고 여기에서 빠진 제품들은 여기 이제 해당은 안 되고요. 근데 환경부에서는 저희가 이게 90년대부터 시작됐나 했는데 법이 이제 시작돼서 쭉 오다 보니까 계속 이제 품목들이 좀 늘어난 거죠. 이제 전자제품류가 마지막으로 늘어난 거고요. 그리고 뭐
요즘에 이제 그 추가로 규제 대상을 넣느냐 안 넣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은 규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제품들에 대해서 보시면 단위 제품하고 종합 제품 두 가지로 나뉘는데 단위 제품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생수가 하나 판매가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단위 제품이라고 하고 생수가 뭐 12개가 묶음으로 들어 있다거나 이런 거는 종합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요 단위 종합 제품 중에서도 보면 1차 식품 종합 제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설이나 명절에면 이제 과일 선물 세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요 종합 제품을 해서 규제 대상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식품 같은 경우는 이 규제 대상에서는 단위 제품 규제 대상에서는 빠지는데 종합 제품 규제 대상에서는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뭐 설명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대 포장에 대한 부분은 설명은 다 드린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대상 제품이라든가 요거는 좀 전에 보여드린 그 아래에 있는 표에 있고, 과대 포장 기준은 뭐 10 내지 35%. 그다음에 이제 택배에 대해서는 요거는 택배 포장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내년부터 개정 시행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과대 포장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포장 공간별과 포장 횟수가 있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재포장 금지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요게 뭐냐면 그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대형마트에 나오던 그 우유팩에다가 이렇게 비닐로 해가지고 손잡이 해가지고 뭐 우유 2개를 뭐 하던 그 포장지가 없어지고 이렇게 띠로 바뀐 이유가 이제 재포장 금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 재포장 금지는 뭐 하나씩 판매하던 거를 3개 이하를 한 대 묶어가지고 이렇게 포장해서 판매하면 그게 재포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재포장하는 그 재료가 합성수지 재질 시트나 뭐 시트나 아니면 그 포장지 그 뭐라 그러는 비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포장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재포장 금지에 해당이 돼서 규제 법을 이제 어긴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대 포장은 포장 공간 비율, 포장 횟수,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재포장 금지 요 세 가지 가지고 이제 그 금지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포장 금지에 대해서는 그 저희들이 이제 그 고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장 제품의 재포장 예외 기준 고시라는 고시가 따로 있고 이 고시에 보시면 재포장의 정의가 이제 3가지 정도 나열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또 예외에 대한 그 내용도 또 그 다음 조항에 보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공장에서 뭐 생산이 완료된 그 제품을 갖다가 다시 포장하는 경우 뭐 그다음에 뭐 그 보통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저기 이제 그 뭐 GS25라든가 뭐 아니면 이제 뭐 요런 그 편의점 같은 데 가가지고 살 때 M+1 상품이에요. 이러면서 이제 그 M+1 상품인데 예전에는 M+1 상품을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이러면서 3개를 아예 묶어서 포장을 했었어요. 근데 요거를 이제 이 재포장 금지 규정 때문에 묶어서 포장을 못하고 그 밑에다 글씨로 써놓는 거죠. 2+1입니다. 이러면 이제 고객들이 사가실 때 3개를 가져가서 계산을 하면서 2개 값만 내시는 뭐 이렇게 이제 됐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포장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고 요 3번은 낱개로 판매되는 3개 이하의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해서 뭐 판매하는 경우인데 요게 좀 이제 그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낱개로 판매하는 단위 제품을 3개를 묶어서 판매를 하면 요거는 종합 제품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위에서 보신 것처럼 여기에 요 종합 제품이 되거든요. 이렇게 단위 하나씩 판매하는 거를 묶어서 파는 게 종합 제품인데 요 종합 제품이 되는데 요 종합 제품인데 포장을 합성수지로 된 필름이나 시트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또 재포장 금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법 위반이 되는 그런 사례가 되기 때문에 이 종합 제품을 할 때 이 포장재에는 그 필름이나 시트나 이런 것이 아니라 종이라든가 뭐 이런 포장재로 하시면 여기에서 좀 이제 벗어나실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재포장 금지에서 예외로 두는 부분들이고요.
요 부분들은 뭐 이제 보시면 뭐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포장재의 재질 기준 및 등급 평가 요 부분은 사실은 이제 여기 요 부분은 제가 담당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 다른 그 자원재활용과 사무관님이 담당하시는 부분이라서 제가 좀 공부를 좀 하기는 했는데 이게 제대로 맞을지는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요 그 포장재 같은 경우는 재질에 대해서는 생산자가 책임지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유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포장재를 생산하거나 할 때 이 포장재가 재활용이 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재활용이 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만들어낸 포장재가 재활용이 안 돼서 폐기물로 발생되게 되니까 이거에 대한 부담금을 내세요. 이렇게 이제 페널티를 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재활용 될 수 있는 재활용이 될 수 있는 포장재에 대해서는 이제 그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라는 것에 이제 편입을 시켜가지고 재활용 의무 비율을 주고 그걸 의무 비율만큼 재활용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재활용률을 높이는 그런 방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에서 해당되는 것은 이제 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6조에서 규정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제조, 수입, 판매자들이 그 대상이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10억 원 미만, 그다음에 수입액 3억 원 미만인 수입자, 그다음에 그 톤수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또 규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 그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시행령인가 제가 좀 정확히 네, 이제 그거는 제가 좀 지금 정확히 알 수는 없네요. 지금 이게 네, 감사합니다. 그 생산 단계에서 요 부분은 이제 대상자들이고요. 그다음에 대상 제품에 대해서는 뭐 재질 구조 개선 대상 제품 해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해가지고 포장재는 종이팩, 금속캔, 유리 합성수직이 돼 있고 제품은 뭐 이런 제품류들이 있고요. 요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인 거는 이제 다음번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 빨간 부분들이 올해부터 새로 적용되는 뭐 이런 것들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 관련 법령 개정 중에 과대포장 관련 개정에서 이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포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제 적용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렇게 했었는데 그 작년에 이제 요게 신설이 됐습니다. 저 2항이 신설돼서 그렇지만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목적의 제품 포장에 대해서는 제4조를 적용한다니까 4조가 뭐냐면 아까 그 표 보여드린 그 과대포장 표예요. 그러니까 그 뭐 포장 공간하고 포장 횟수 뭐 이렇게 규정돼 있는 거기 적용을 하게 되고 그 4조의 비고에다가 이제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 규제 대상이 되는 제품들을 그 택배로 수송을 할 경우에는 포장 공간 비율은 50% 이하, 포장 횟수는 1차 이내로 하여야 한다. 이제 요게 이제 22년 4월 29일 날 개정이 작년 4월 29일 날 개정이 돼서 내년 4월 30일 날 개정 예정입니다. 근데 이거는 온라인으로 택배로 판매하는 모든 그 업체나 업종들이 다 업체들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굉장히 좀 이제 업체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뭐 이제 쿠팡이나 아니면 마켓컬리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도 뭐냐면 그 포장 공간 비율 50%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자동 포장 기계 같은 경우는 뭐 박스가 한 3가지 정도만 넣어놓고 거기에서 대충 이제 크기가 맞는 것들에다가 물건을 자동 포장해서 이제 발송을 했는데 이 박스 개수가 이제 촘촘해져야 되는 거죠. 점점 더 이제 물건 크기에 맞춰서 포장 공간 비율 50%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좀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좀 비용이 좀 많이 들고 좀 이런 그런 그 부담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그 제지업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 이제 더 많이 포장재를 더 종류별로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뭐 그런 게 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요거로 인해서 좀 이제 그 모든 그 이제 그 산업군 쪽에서 좀 이제 그런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게 이제 벌칙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인데요. 이거는 뭐 이제 1년 이내에 1차 위반하면 100만 원, 2차 위반하면 200만 원, 3차 위반하면 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벌칙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이게 이제 뭐 쿠팡이라든가 뭐 이런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벌칙을 받게 되면 그 저기 ESG 경영 평가라는 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또 이제 깎이는 부분들이 되게 큰 충격으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안 하려고 이제 규정을 지키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벌칙이 세지 않아도 지킬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예외 기준인데 요 가로 세로 높이가 50cm 이하인 택배 포장에 대해서는 포장 공간비를 적용하지 않는다. 뭐 이제 그건데 만약에 뭐 립스틱 이렇게 조그만 거 하나를 택배로 보내야 되는데 이것도 뭐 이제 포장 공간 비율 50%를 지켜라라고 하면 정말 택배 딱지도 붙일 수도 없는 그런 이제 택배를 만들어서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택배 딱지는 붙일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의 상자, 그러니까 이제 우체국 택배 상자로는 1호에 해당되는 상자인데요. 그 상자 이하의 크기에 대해서는 포장 공간 비율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올해 3월 28일 날 그 개정해서 공포된 건데요. 그리고 내년 3월 29일부터 시행 예정이고요. 포장재에 대해서는 그동안 재질에 대해서 거의 이제 규제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재질이 좀 이제 그런데 이제는 색상이나 무게까지도 좀 규제하는, 색상도 지금도 좀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재활용 용이성 평가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색상이 뭐 무색이래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규제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색상에 대해서 색상하고 무게에 대해서 명확하게 법에 집어넣으면서 이제 뭐 일회용품 같은 경우는 원래는 두께로 저희가 규정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무게로 그 국회 심사 과정에서 바뀌었는데 무게가 뭐 얼마 이상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단위 뭐 1제곱센티미터당 무게가 얼마 이상이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그 무게 단위로 이제 규정을 하면서 뭐 일회용품인데 마치 다회용품인 것 같이 너무 튼튼하게 만들어지면 요거는 이제 자원의 낭비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으로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요런 이제 무게 규제가 생겼고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을 해서 내년에 아마 시행될 때 구체적인 그 무게에 대한 내용들이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내용들은 뭐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좀 조항들이 왔다 갔다 해서 바뀐 거라 전하고는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그 자원순환 기본법이 지금 이제 시행 중인데요. 이 자원순환 기본법이 작년 12월 31일 국회에서 개정되고 이제 최종 공포되면서 그 정부에서 공포되면서 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근데 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19조에 유통포장이라는 개념을 집어넣습니다. 이 유통포장이라는 개념은 뭐냐라고 보통 이제 물어볼 때 뭐 택배라든가 뭐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거이긴 하지만 주로 이제 그 저희들이 타겟으로 하는 거는 B2B 포장입니다. B2B. 그러니까 이 뭐 제조 공장에서 이제 뭐 저기 뭐 마트까지 이렇게 이송을 한다든가 뭐 요럴 때 그 포장에서 이 포장재를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포장재를 좀 사용하게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통 뭐 이제 팔레트 같은 경우는 다 재사용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팔레트도 있고 이제 그런데 이제 제품을 이제 팔레트 위에다 얹어서 수송을 할 때 그 제품들을 올려놓은 다음에 이제 지금은 스트레치 필름 같은 거로 다 감아요. 그러면 이제 스트레치 필름으로 감아서 수송을 해서 가져가면 그 스트레치 필름은 잘라내서 벗겨내면 그게 이제 폐기물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스트레치 필름으로 된 거를 이렇게 따로 이렇게 두르는 막이라든가 아니면 그 천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싼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회용으로 이제 이렇게 바꾸는 개념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유통 포장에 대해서도 그
자원을 그 낭비하지 않고 다시 재사용하는 이런 개념을 좀 도입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요거는 시행이 25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그 규정이라든가 내용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은 이제 올해 하반기 정도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뭐 이제 내년 정도에 마무리를 하는 그렇게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그 의미를 두는 부분이고요. 여기 뭐 하위 법령 마련이나 이런 거는 이제 하겠다는 거고요. 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요 정도까지 제가 발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임사무관님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이제 친환경 패키징 정책 및 평가 방안으로 첫 번째 세션을 하고 있는데 바쁘신 와중에 와주셨고요. 지금 여러 가지 현재 우리나라에서 포장 방법이라든가 재질, 구조로 나누어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세 설명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방금 마지막 그 유통 포장 신설되는 그러한 것들 정보를 주셨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께서 그 유통 포장 신설되기 전에 각자의 어떤 그 기업이라든가 관련 그 의견이 있으시면 제출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 의견 수렴하는 기간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자료를 아주 꼼꼼하게 잘 준비를 해주셨는데 무엇이든지 간에 그냥 아이고 이거 규제 그러면 우리한테 다가오는 느낌이 조금 다른데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신 것처럼 자원을 감량하고 그다음에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가고자 해서 규제를 만드는 거니까 그에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잖아요. 여기 지나가면 벗어나면 저희는 다 소비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전부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필요한 일 있으면 빨리 그냥 전화 드리세요. 전화 드려서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저기 이야기가 너무 길었는데요.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희 쪽에서 봤을 때는 의미 있는 것이 이제 포장재질 관련 개정이 색상하고 무게 기준이 신설되고 유통 포장이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고 특히나 이 유통 포장 신설한 거는 보니까 제가 이게 환경부 쪽은 주로 규제 쪽으로 이렇게 많이 봤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순환 이용 촉진은 어떻게 보면 진흥을 하겠다는 그런 이제 목적을 보여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근데 이 유통 쪽에 이 순환 이용 촉진이라는 게 지금 이 포커스를 주로 하시는 거는 주로 이제 재사용 포장재 그쪽을 이제 촉진하기 위해서 하시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주로 이제 그 저희가 일회용 택배라든가 일회용품을 규제하는 이유는 결국 이제 다용으로 넘어가기 위한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이제 유통 포장이 범위가 그러면 그 식자재 배송 라스트 마일에서 식자재 배송하는 그런 다회용기 그리고 그 뭐 파레트부터 해서 이렇게 큰 수송 용기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포함하는 건지 또 네, 묻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다회용 관련해서는 그 택배에 대해서도 다회용 택배 상자라든가 뭐 이런 것도 이제 지원할 계획이 또 있고 그러니까요. 저도 질문 좀 하나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 고려대학교 신양재입니다. 특히 이제 금년에 이제 해서 내년부터 이제 시행되는 이제 금년에 새로 된 이제 가장 포커스된 게 색상과 무게 기준에 대한 신설 좀 부분인 것 같고요. 이제 저희도 이제 같은 포럼 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식품이든지 이런 그 산업 분야나 이제 포장 이 분야에서 의견들이 좀 있어서 좀 대신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특히 그 무게 쪽에 있어서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 뭐 업계 의견을 조금 수렴한다고 아까 좀 말씀 들었는데요. 그 부분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에서 내년에 이 공표가 될 건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게 보통 그 어떤 그 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제정을 하거나 할 때 뭐 이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안을 만들어서 그 업계의 의견을 조회를 하고요. 이제 입법 예고라고 하죠. 입법 예고를 하면 이제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두고 입법 예고를 하면 이제 그때 의견을 좀 제출을 해주시면 그 의견을 수용할 거는 수용을 하고 아니면 아닌 거로 해가지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안을 확정을 하고 그다음에 규제 심사라든가 뭐 이런 심사 쭉 거쳐가지고 그다음에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그 만약에 뭐 어떤 부분이 뭐 궁금하시거나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입법 예고 전에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의견을 내실 게 있으면 의견을 계속 내주시는 게 좋죠. 뭐 그렇게 해야 이제 아무래도 의견에 대해서 이제 그 안을 만들 때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안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내면 좀 이게 바뀔 확률이 좀 많지는 않거든요. 정도까지 의견 수렴이나 이런 것. 그거는 제가 이제 그쪽 담당 사무관님이 아니라 계획은 아직 모르겠는데요. 이게 내년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상반기 중에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이제 하반기에는 또 이제 입법 예고라든가 뭐 이런 게 쭉 그 과정을 거치다 보면 그게 또 이제 한 몇 개월 정도 걸려야 또 그 저기 법제처 심사까지 해서 최종 공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저기 사무관님 모시기가 쉽지 않아서 또 하나 질문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앞에서 보니까 이제 포장 재질 쪽에 있어서 PVC 재질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리사이클링 재활용 시스템에서 문제가 되니까 이제 금지인데 일부 제외 품목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네. 또 그 전문을 또 들여다보면 이게 2024년 말 종료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혹시 그 전반 2024년 이후는 PVC 쪽이나 이런 분야들은 다 완전 규제가 되는 건지 아니면 계속 그런 게 남아서 진행되는지 좀 이런 궁금증들이 또 업계에서 있어서 대신 좀 드렸습니다. 그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예. 일단은 예. 이게 대체제가 확실한 경우에는 종료가 될 수도 있는 건데요. 지금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근데 요게 또 하나는 뭐냐면 뭐 저희 환경부만의 결정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또 아닌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의약품이라든가 건강기능식품의 그 알약 같은 경우 이제 포장하는 경우에는 그 압박 포장이라고 이제 보통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포장이 그 PVC 재질로 된 포장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페트 재질로 된 포장도 개발은 돼 있는데 이 페트 재질로 개발하신 분이 그 의약품 회사하고 이제 연계를 해서 이걸 바꿔보려고 했는데 이게 그 포장을 바꾸는 것도 그 변경 허가를 따로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변경 허가를 받는데도 또 이것도 이 약품이 안전하게 이게 포장이 된 거냐 그리고 보존 기간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거냐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러죠? 테스트, 시험 이걸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또 시간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제약회사들이 그런 것을 선뜻 나서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런 문제들도 또 있습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분 질문. 네. 네, 지금 발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 포장재 관련된 부분이 리사이클링으로 좀 많이 포커싱을 잡고 계신 것 같긴 한데 그럼 혹시 이 포장재 관련된 부분을 이제 리사이클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따로 뭐 플랫폼이 있는지 아니면 뭐 인증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리사이클이라는 얘기는 이게 재활용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뭐 이걸 그쵸. 물으시는 건가요? 그거는 재활용 그 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제품이라든가 포장에. 근데 지금 제가 네. 좀 궁금한 부분은 이제 실제 그 포장이 된다고 표시가 된다고 하면은 이 포장재도 이제 생산하는 그 과정들이 있을 텐데 네.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공급망 관리가 혹시 따로 진행되는 게 있으신지 해서. 그거는 제가 확실히는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 예, 네. 그게 예. 지금 그쪽에서 제 파트가 아니라 다른 파트 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재활용 관련해서 그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 포장 공간 비율이라든가 횟수 관련해서는 아직 시스템은 없어요, 저희들은.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저희 그 좋은 강연과 또 질문 토론에 대한 답변 해주신 이명석 사무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드립니다.